네, 만나볼까요 시간입니다. 이란 권력 서열 2인자이자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이란 정치권에서 권력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이란 자국 내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란 하면 늘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고요. 중동을 넘어서 국제 정세가 요동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들으시면 똑똑해지는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중동을 넘어 국제 정세를 알아본 시간. 뉴스 들어가기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중동 전문가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매너 연구소 교수 연결해서 이 사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오늘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바로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갑작스러운 헬기 추락 사고, 이 원인을 두고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 사고 하면 이야기 덧붙이기 좋은 소재이긴 하잖아요. 네네. 기체 결함 또는 악천후로 사고가 난 것이다라고 현재까지 이란 정부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네네. 이스라엘 개입설, 미국 개입설, 뭐 이런 음모설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무래도 뭐 목격자의 증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고사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일어난 상황 정황들이 그 최근에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때문에 지금 아마도阴谋설이 나오는데요. 예,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슬로바키아 총리가 암살 당할 뻔했잖아요. 총격당했죠. 예, 예. 예, 그리고 튀르키예에서도 쿠데타 음모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짜 뉴스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뭐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러시아가 지지하는 두 정부에 대해서 쿠데타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전반적으로 쭉 보면은 이게 지금 5월 달에 계속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친러시아 세력 제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예, 혹시 라이스 대통령의 헬기도 그런 것 때문에 에, 조준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혹이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아마 그걸로 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음모설이 나오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이번에 헬기가 떨어진 지역이 동아제르바이잔인데 여기는 이란에서 아제르바이잔 분리 독립하려는 사람들이 이 아제르바이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들이 또 외국의 사주를 받아서 일을 벌인 거 아닌가라는 이제 아주 그 신랄 같은 그 의심 때문에 아, 지금 이란의 그 참모총장도 지금 철저한 조사를 지시를 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그러한 불순 세력이 있다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정황상인 거고요. 구체적으로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네, 사고사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헬기가 떨어졌을 때 헬기가 이제 사고가 났었을 때 그 목격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요. 네, 근데 주민들 말로는 헬기의 그 프로펠러가 계속 돌고 있었다. 음, 돌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 공중에서 폭파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고사로 보는 게 지금 더 무게가 더 많습니다만, 근데 혹시라도 모르는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음, 지금 그 조사를 하고 가능성을 있다. 열어두고 조사를 하는 거죠. 예. 네. 그 추락 지점이 이제 아제르바이잔과 거의 네. 접경지대인데 그 이란 내에 그 주 지역명이 동아제르바이잔 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가 동아제르바이잔. 이란의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란의 그렇죠. 주가 동아제르바이잔, 서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총 네 개가 있어요. 잔잔이 있고요. 네. 아하. 근데 그 아르다빌. 이렇게 네 주가 아제르바이잔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는 이란 영토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우리 네. 쉽게 말하면 뭐 중국의 뭐 신장 위구르처럼 약간 민족성이나 언어도 다르다 보니까 약간 분리 독립을 꿈꾸는 성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음모론이 또 더해질 수 있는 것이군요. 그렇죠. 우리 네.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는 뭐가 제일 좋냐면요. 만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아하. 사람이 생각하는 만주. 만주에 예. 한국말 쓰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이제 뭐 우리 만주를 되찾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네. 음모설이 더 관련해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사고 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최고조였잖아요. 왜냐면 그 뭐 이란 내 뭐 대사관인가요? 그거 뭐 공격하고 뭐 막 서로 또 그래서 또 보복 공격하고 이런 게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스라엘이 배경에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우리한 연관 없다라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인데요. 아니 우리가 그 사고를 치려면 더 강력한 사람을 하지. 대통령은 2인자에 불과한데 음, 2인자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면서 2인자를 제거할 필요가 있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하. 이스라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여기서 네네. 잠깐 이 라이시 대통령의 누구냐를 좀 따져보면 이제 초강경 보수파 정치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네. 이 이란 대통령 그러니까 2인자 말씀하신 대로 의 죽음 이게 전세적으로 이게 좀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는 이유 이 라이시라는 사람의 존재감 라이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저렇게 떠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 존재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건데 그 회장님이 계시고 사장님이 계시는데 사장님의 문제 있다고 회사가 문제가 생기나요? 아하. 네,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회장님한테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가 크겠지만 네. 사장님이 문제가 있으면 사장님은 다른 사장님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이란의 체제가 그래요. 이란의 체제가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네. 예, 국방권이 없고요.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예, 아하. 그리고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대통령이 결정 못합니다. 아. 그런데 그러한 저기 대통령이 죽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 라이시 대통령은요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아주 그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아. 학생이고 제자고 그래서 네. 사실은 하메네이 이 최고 지도자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고 하메네이 이 최고 지도자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하.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진도 준비되어 있는데 하메네이가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이고 이거는 이슬람 율법회의인가 거기서 별도로 뽑는 종신직의 아,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네, 대통령보다 위인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원수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8년마다 투표를 해가지고요. 전문가 의회라는 거를 그 의회 88명으로 된 8년 임기의 의원들을 뽑거든요. 네. 여기서 최고 지도자를 뽑고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간선에 따라서 되는 사람이 이제 최고 지도자인 거죠. 예. 대통령은 직선이고요. 네, 대통령 직선이 우리처럼 네. 직접 투표를 하고 물론 이제 그 결선 투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네, 네, 최고 지도자 50% 플러스 한 표가 안 되면은 결선 투표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보다 위인 이 지금 사진 보고 계시는 하메네이라는 지도자가 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최고 지도자가 전쟁 선포권, 국방권, 음, 그다음에 외교의 중요한 권한권. 그러니까 국가의 말 그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라이시 대통령 죽음 직후에 이란 내부 상황에 대한 좀 분석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란 정부는 헬기 추락 사고라고 하지 말고 순교라고 해라 이렇게 지침을 언론에 내렸다고 하고요. 네, 네. 일제히 좀 추모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온라인에서는 불꽃놀이를 하면서 기뻐하는 이란 사람들의 모습이라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건 네. 라이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만 또는 뭐 그간에 있었던 뭐 인권 탄압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표현된 것이라 보면 될까요? 그런 것뿐만 예. 아니라요. 사실은 이분이 이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 참패를 당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분이 그 대표하는 그 민심이요. 네. 보수층이에요. 아하. 찐 보수층만 대변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70%는 된다는 얘기죠. 음.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분이 떨어졌을 때는 투표장에 가가지고 강력하게 현직 대통령을 밀어서 대통령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 이분이 나왔었을 때는 투표장에 안 갔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였어요. 50%가 안 됐습니다. 48.48%였어요. 이건 그래요. 역사상 최저의 투표율이거든요.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될 때부터 국민의 50%가 거부한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러다 예. 보니 이번에도 그러니까 애도도 물론 있지만 애초에 인기가 네.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하. 거기다 히잡 시위라든지 할 때 강경 대책을 했던 대통령이었고. 예. 그러니까 이 일반의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의 마음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최고의 중동 전문가와 인터뷰 듣고 계십니다. 근데 헬기가요 보니까요. 네네. 뭐 굉장히 낡은 네. 1968년에 초도 비행을 한 미국제 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결국엔 이란의 어쨌든 탑2인 사람이 구식 미국산 헬기를 타고 가다가 사망했다. 이게 네. 아니 적국이 만든 이 낡은 헬기를 아직까지 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상황이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이야라고 이란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래서 맞습니다. 이란 체제에 대한 지금 최고 지도자까지에 대한 어떤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정도까지 반감은 그게 그렇게 연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살 수 없는 만큼 가난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음, 안 팔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제재 때문에요. 제재 때문에 안 팔아요. 예, 비행기만 안 판 게 아니라 부품도 안 팔아요. 네. 이란에 가면은요, 저는 이란에 가면은 비행기 절대 안 삽니다. 왜요? 언제 떨어질지 좀 무섭잖아요. 너무 부, 낡아서. 부품이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 탔었을 때 보니까 그 짐 넣는 선반의 뒤에 예, 이 전선이 쿠킹 호일로 이렇게 쌓이는 게 보여요, 그 전선이. 정도로, 아하, 근데 부품이 없기 때문에 부품을 쉽게 말하면 돌려막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이란이 꼴보기 싫고 이란이 핵개발을 막는다고 하지만 아니 민간 비행기 항공 부품은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음, 예, 그게 문제입니다. 예.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네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이야가 아니라 제재를 가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음, 왜냐면은요, 돈이 없어서 못 사오는 게 아니니까. 네, 사올 돈은 있죠. 음, 석유 팔고 주유르면 뭐 그거 못 사겠습니까? 사는데 안 파니까. 네, 예, 안 그렇군요. 파니까 못 사오는 거죠. 네. 네. 다음 달 28일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예정됐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쨌든 뭐 인기 없이 최저 투표율로 강경 보수 대통령이 뽑혔다가 이제 그 사람 사망을 했고 이번에는 좀 덜 강경한 또는 온건한 대통령이 뽑히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법수호위원회라고 우리로 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하는 데가 있는데요. 예. 거기서 출마할 사람들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 말 그대로 뭐 개나 소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후보를 한번 거르는군요. 걸러요. 심사를 해요. 그러면 그 심사를 할 때 이제 거기서 결론이 나는 거죠. 이번에는 조금 온건한 사람들을 낼 수 있다면은 내주는 거고 아, 아니면은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과 제가 출마를 하고 싶어도 아, 우리나라 같으면 출마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는 심사를 해서 성향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가 시작되고 아하.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개혁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준비하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21일부터 아마 대통령 그 등록이 시작됐을 거예요. 출마 네. 등록이 6월 3일까지인가요? 그리고 심사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15일 정도 선거 28일 전에 15일 정도를 10일에서 아마 27일까지일 텐데요. 네. 선거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상황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음. 현 정부에 반대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나올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심사를 통과하기는 어렵죠. 다만 이란 정부에서 그 민심을 조금 더 다독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온건한 사람들을 대통령 후보로 낼 수 있는 생각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하메네이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어떤 머릿속에서 뭔가 좀 짜여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헌법수호위원회라든지 쉽게 말하면은 이란을 이끌어가는 핵심 권력층에서의 결정이 중요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계속 라이시하고 비슷한 강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심들이 조금 흔들리니까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온건한 사람, 그렇지만 우리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을 낼까 이런 결정을 이제 하겠죠. 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과의 네, 관계를 먼저 여쭐 텐데요. 네, 물론 이제 오랫동안 갈등했고 뭐 적국, 이란의 적국, 미국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네, 미국 정부가 이 사고에 대해서 약간 애매해 보입니다. 입장이. 애도를 하면서도 비판을 했는데 국무부 대변인 성명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라이시 대통령과 뭐 외교부 장관 등등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애도를 표명한다라고 하면서도 네, 어, 그의 이력 또는 그의 손에 피가 묻었다는 사실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뭐 네, 국민을 네, 탄압하는데 가담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강경파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이후에 미국과 이란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1988년. 그러니까 이 라이스 대통령이 1960년생이거든요. 예. 28살 때, 그 판사였어요. 아하. 그 이슬람법을 집행하는 판사였는데, 그 당시에 이 이란이 그 3천 명 정도의 정치범과 반란범들을 직결 처형했거든요. 네.
이때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네.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바람에 라이시 대통령을 부른 하나의 변명이 테헤란의 도살자, 학살자라고 불렀었던 거죠. 아하. 그래서 미국이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아, 대통령이 죽은 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제 뭐 애도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이 사람이 저질렀던 그 만행을 찬성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인 거고요. 네. 대통령이 들어선다고 그래가지고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가 가기는 어렵지만 예. 굉장히 강력하게 보수적인 사람이 나와서 반미 감정을 계속적으로 어, 조장한다면 네. 미국의 관계는 나빠지겠죠. 더 음. 나빠지겠죠. 그래서 대통령으로 들어온 사람이 얼마만큼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나빠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미국과 이란 관계가 개선되기는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예. 네. 역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 결국에는 뭐 하메네이가 다 하니까 대통령 2인자의 어떤 변화로 크게 미국 이란 관계까지 변할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미국과 그렇게 보면 이란과의 되겠네요. 관계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 한 가지 있죠.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이번 선거는 그냥 그 개혁파든 뭐든 다 대통령을 열어주고 또 국민들이 복귀하는 것. 투표에 나와서 예를 들면 개혁파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개혁파 대통령이면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대통령이 되면 예. 이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였었을 때 불편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은 최고 지도자도 그거를 따라주는 게 보통의 지금까지 관리였거든요. 네. 예, 그렇게 아, 된다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지만 예. 문제는 그렇게 그 계획파 사람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선거에 나오겠냐 이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근의 선거가 3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 최악이에요. 음. 투표율이. 투표율이 40% 조금 넘었어요. 예. 그리고 테헤란 그 우리나라 치면 수도권 수도. 선거였거든요. 우리도 수도권의 선거가 굉장히 민심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네. 이란도 마찬가지로 테헤란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테헤란 선거구에서 투표율이 10%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 그러니까 이게 정책에 가장 대한 큰 문제인 겁니다. 네. 회의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냥 아예 뭐 내가 투표해봤자 소용도 없고 내 의견 반영되지도 않을 거고 아무지도 않을 거니까 난 투표 안 해. 이런 무관심층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게 주로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음. 그래서 그거를 돌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란에서. 크게 뭐 변혁을 하려면 사실은 민심이 표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중동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란 하면 뭐 어쨌든 이 이슬람 중동 국가에서 어떤 맹주 중에 하나니까요. 네. 앞으로 중동 전세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뭐 크게 변화가 없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사장님이 돌아가셨는데 큰 아, 변화가 있겠어요? 그 네, 큰 사장님 원칙에서 바꾸면 보면 돼요. 되는군요. 네, 네. 아,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뭐 새로운 대통령 들어오면은 뭐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이 좀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음. 차라리 제가 대통령 되는 게 더 빨라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는 게.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어렵고요. 네, 가능성이 아, 없다고 보면. 네, 네. 그리고 혁명수비대는 대통령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무조건. 따라서 예, 뭐 소위 말해서 뭐 대리 전쟁을 하는 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혁명수비대이기 때문에 네. 혁명수비대하고 대통령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대통령이 아. 혁명수비대 제어 못합니다. 예. 네, 하메네이만 네, 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은 국방권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 바뀌어서 바뀔 건 하나도 없고요. 음. 다만 한 가지 만에 하나 이번 사건이 그냥 정말 불의한 사건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정말 뒤에 1%의 가능성, 0.01%의 가능성으로 해서 불순 세력이 개입이 됐다면 예. 이제 그건 이 파장이 크겠죠. 암살이나 음모론이 진짜로 드러난다면 그건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렇지 않은 이상 현재의 상황은 그냥 지금과 똑같이 갈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배경 지식은 대통령보다 일하는 그 위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있다. 요걸 가지고 보면 조금 틀리지 않은 그나마 괜찮은 분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냥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 유고가 난다고 해서 난리가 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대통령 유고라면 큰일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네. 바쁜 아침에 이렇게 저희 똑똑해지는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과 이란 현재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